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각종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공개 첫 주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이나 시청되며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랐습니다.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이 세운 기록도 깼는데요. 해외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듯 넷플릭스는 2025년 첫날인 1월 1일 오징어 게임 시즌3의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시즌3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오징어 게임 시즌3 포스터와 함께 공개일을 예고했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첫날 넷플릭스 공식 계정에는 영희와 철수, 동심의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 시즌3 2025년 공개, 오직 넷플릭스에서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징어 게임 시즌3의 티저로 오징어 게임의 마스코트 영희에 이어 새로운 캐릭터인 철수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오징어 게임에서 어린 시절 친근한 교과서의 주인공과 사뭇 다른 섬뜩한 눈빛을 탑재한 로봇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시즌1과 시즌2 모두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중 움직임을 감지해 총으로 제압하는 섬뜩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시즌3에서는 철수도 영희처럼 카메라 눈동자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 다른 잔혹한 게임의 상징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릴 적 동심의 상징이었던 영희와 철수가 잔혹한 게임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한국적 정서를 극대화한 드라마의 독창성을 이어가고 있죠. 현재 해외 수많은 오징어 게임 팬들은 둥글게 게임이 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학교에서, 집에서, 공원에서, 운동장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링가링가링을 외치며 빙글빙글 돕니다. 이 한국 동요와 게임에 빠져든 외국인들은 너무 중독적이라 빠져나올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둥글게 열풍입니다. 그런데 철수의 등장으로 인해 시즌3 게임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게임은 바로 동대문 놀이입니다. 동동동대문을 열어라로 시작하는 이 게임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즐기던 한국 전통 게임 중 하나인데요. 두 명이 문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문을 통과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같이 나이는 벌칙을 수행하게 되죠. 오징어 게임 시즌3에서 문 역할은 당연히 영희와 철수입니다. 이 게임은 대문을 지키는 사람과 대문을 열려는 사람들이 대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극적인 갈등과 긴박감을 추가하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참가자 간의 협력과 배신을 부각시킬 수 있기에 동대문 게임이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등장한다면 한국 전통의 순수한 놀이를 극한의 서바이벌로 변형해 시리즈 특유의 긴장감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이 게임이 나오게 된다면 시즌2의 둥글게 링가링가링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에 열광할 것은 분명합니다. 철수와 함께 또 다른 충격적인 출연자가 큰 화제입니다. 세계적인 톱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등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극비리의 촬영이 이뤄진 가운데 평소 오징어 게임의 팬이라고 자처했던 디카프리오의 출연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시즌1이 엄청난 화제가 됐을 때 주연 배우 이정재는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린 랑마 아트 필름 갈라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만나 다정한 투샷을 연출했습니다. 당시 이정재가 왔다는 소식에 디카프리오가 반갑게 달려와 사진을 찍자고 했다는데요.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어깨를 붙인 채 활짝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죠. 당시 디카프리오는 이정재에게 인사치레로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다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의 주제와 표현 방식, 코스튬, 연출, 음악, 연기 등 모든 것을 분석한 것처럼 세세하게 이야기했고 오징어 게임 다음 시즌 출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정재가 미국 배우 종합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외신 기자들은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시즌2에 어떤 미국 배우가 출연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정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황동혁 감독 역시 에미상 6관왕 수상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 시즌에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출연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팬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대답해 기대를 점점 키우게 했는데요. 역시나 다음 시즌에 디카프리오가 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오징어 게임의 열렬한 팬임을 밝혀왔고 이번 출연이 성사되면서 그의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디카프리오의 역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의 분량이 많지 않은 카메오 역할이라는 점과 스포일러 방지를 위한 비밀 유지로 보아 특별 출연 또는 중요한 장면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매체들과 팬들은 그가 게임의 새로운 운영자나 VIP 중 한 명으로 출연하거나 게임 참가자들과 엮이는 미스터리한 캐릭터를 맡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해외 연예 매체들은 그가 이미 모든 촬영을 마쳤고 올해 여름쯤 공개되는 시즌3에 깜짝 등장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가 관건인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오징어 게임에 무려 공개일 557일 전에 예고편을 내놓고 홍보를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즌2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즌3의 화제성을 위해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월 1일에 나온 시즌3 티저 영상도 실수로 공개했다가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유튜브의 시즌3 티저가 최초 공개됐을 때 설명란에 오징어 게임 6월 27일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세요라고 적어두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6월 27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서 딱 일주일 전 날짜로 오징어 게임 새 시즌을 공개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대표적인 공휴일이며 주로 일주일 전에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각종 연주회, 퍼레이드, 불꽃놀이 등의 행사들이 많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야유회를 가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곧바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마치 비밀이라도 유출된 듯 사라진 영상에 대해 조바심이 터지는 해외 팬들이 질문글을 올려보 넷플릭스 측은 비밀 유지라도 하듯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팬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오징어 게임 시즌3 2025년 공개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지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수많은 예측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이번 시즌2가 시즌1 못지않은 흥행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영어 자막을 집중 분석해 누나, 오빠 등 한국어의 의미와 한국 전통놀이 문화에 빠져드는 사회 현상에 대해 놀라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즌3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으로 공개된 사건 현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과 화재가 난 듯한 검게 끌린 바닥. 사람이 다닐 틈조차 없고 믿기 어렵게도 이곳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들이 쌓여 악취가 가득하고 위생 상태 또한 심각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열기와 맞닿은 물건들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으며 살아온 이 노인은 오랜 세월 가족 없이 지내며 사람을 경계해왔고 현재 청각 시각장애와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한 한국 기업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수십 년 만에 그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기업은 국내외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이어온 인프레쉬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인프레쉬는 가장 필요할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즉각적인 청소와 정리 지원을 시작했고 독거노인인 그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할 전자제품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곳은 얼마 전 92세의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참전용사의 상황을 알리고 화장실이 없어 한 달에 2번 목욕차를 기다려야 했던 참전용사, 생활고로 반찬을 훔쳐야만 했던 참전용사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들을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펼쳐온 기업입니다. 이들의 실행력은 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의 특별한 후원 방식입니다. 인프레쉬는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프레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후원 굿즈를 출시합니다. 바로 깊은 의미를 담으니 태극기 키링인데요. 이 서명들은 참전용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 굳은 의지를 담아 태극기에 새겨 넣은 것으로 인프레쉬는 당시의 태극기를 정교하게 재현했습니다.
실제 40년간 한 분야를 지켜온 장인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어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또한 키링의 판매 수익 일부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후원은 오직 참여한 국민들의 명단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참전용사들 역시 기업이 아닌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이 뜻깊은 행보에 동참하며 매일 일상 속에서 이 키링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소개해드린 후원 태극기 키링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